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2020년 5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범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저는 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저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와, 어떻게 짱이다. 가능하죠? 사람을 들고 왔다고? 인크레더블. 오, 사람을 들고. 맘스터티 인크레더블 이후로 최고인데? 네, 제가 들고 온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사람이 머물다가는 역곡동 용서점에서 일하는 용님이라고 합니다. 네, 와, 저희 예전에 방송하실 때 용님 목소리 좋다는 피드백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아, 용님 멋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저음으로 좋은 목소리를 했는데 아 이거 잘라주세요. 왜? 아 너무 횡설수설하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는 그나마 오늘은 좀 덜한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 저자가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책을 이렇게 그 책 얼마 동안 두문불출하시고 쓰셨나요? 쓴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아니, 않았는데요. 일단 책 제목을 맞아, 이렇게 책 말씀해 제목을 예, 얘기해야죠. 책 제목, 무슨 네. 책인가요? 예, 그 슬기로운 독서생활 그 패널에서 이제 어떤 작가로 돌아온 용님입니다. 네. 아.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거의 네. 그죠? 네. 2년 동안 아마 슬기로운 독서생활 시작할 때쯤에 그 용서점이 역곡으로 이전한다라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방송이 진행되면서 이제 오픈했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슬기로운 독서관에서 빠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서점에 집중하고 나니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월 8일에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작은 노란색 에세이가 한 권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왕의 귀환이네요, 그러면은. 아니 약간 고향에 와서 아. 친구들에게 나 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약간 아. 일종의 이제 좀 보고하려고 왔다고 할 수 있죠. 제목 너무 뭔가 서정적이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장면이 네. 그려지는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이고요. 나 12시. 많은 분들이 그 한량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낮 12시에 12시까지 뭐 하다가 그때 문을 여냐. 좋겠다. 그렇게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 여유로워서 12시에 열고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그런 중간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 좀 늦게 열게 되었던 그런 맥락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별로 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책에 관해서는 그렇게 뭘 이렇게 대단하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소소한 책이거든요. 예, 굉장히 뭐가 되게 산만해. 예, 괜찮습니다. 이런 건 뭐해. 그래서 관심 없어.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 찬님이 좀 이제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작은 이야기들, 아까 이런 거대한 신학과 뭔가 맞아요. 세계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만 우리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동네의 어떤 할머니,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가지 못하는 그걸 담았습니다. 이렇게 찬님과 같은 독자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심지어 선물로 보내줬는데 제가 보기 안 읽었어요 아직. 아니 저는 너무나 그 용영이 그대로 저에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했던 걸 그냥 적어놨구나. 네. 근데 이거 제목조차 땅짓 고양이
맨날 슬로건처럼 했던 말인데 그걸 또 소제목을 써놓고 아, 네. 슬픈 내용이에요. 네. 사실. 네, 진짜 슬픈 내용. 이게 네. 여기 지금 다 약간 관계자들이라서 네, 아니 근데 오늘 네. 어지간한 거는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거 얘기한 건 저한테 분명히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제 이름이 거명이 안 돼서 네. 아, 그 점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하셨나요? 아니, 상한 건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뭐 내가 하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아무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평이 되게 좋아요. 다들 막 엄청 평점 높게 감동받으셨다고. 이 평 보면서 감동받으실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보통 이런 그 서점의 서평이라는 게 이제 출판사 이벤트나 그냥 앞에 한 세 개, 5개는 주로 이제 뭐 이벤트에 공모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서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그래서 그냥 뭐 물론 그런 걸들도 진실이 담겨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부끄럽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 걱정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뒤에 최근에 달린 이제 리뷰들을 보면서 뭐 글로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용서점이 2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누군가가 거기에서 심지어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읽어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1인칭 시점에서는 항상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냥 뭔가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외부의 밖에서 보면서 아, 이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 일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읽어내주는 걸 보면서 리뷰를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계속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좀 주는 리뷰들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 지금 용님께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니까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자면 최근 저는 일독을 끝냈는데 제가 좀 저는 용님을 어쨌든 사적으로 아니까 제가 그냥 용님의 제가 좀 약간 놀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용님이 그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글 쓰는 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 네. 약간 저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의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원고지 한 장을 쓸 때 저랑 만날 때 항상 그때도 그런 글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에 대해서 고충을 했었고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용님이 강한 거는 어떤 그 본인이 본업 어떤 서점 책에 대한 어떤 단평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하고 어떤 본인의 그 삶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토로라든지 이런 거는 약하지 않을까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대더라고요. 저는 요새 유조 평은 오히려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별로야? 짠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짠했다 되게 짠했다 되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강한데 의외로 저 그 책에서 놀란 건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정겹고 여러 가지 좋은 평이 많이 나왔던 게 그 사람의 솔직한 면모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는 그 글의 어떤 특별한 문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람에게 동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에 은근히 강해서 놀랐어요. 네. 좋은 스토리텔러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서점 하면서 생긴 거 아닐까요? 사람들하고 계속 부대끼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부흥 집회라도 갔다 오셨는지 간증이라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그 빛을 발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중간 중간에 계속 본인이 약간 소설 약간 소시 낙관과 이 희망과 절망과 이게 뭐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닌데 실제로 삶이 그런 건데 이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와중에 또 페이소스도 약간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렇게 모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 사는 그 냄새가 잘 묻어나는 좋은 에세이. 네 그리고 게다가 그 책일로 얽히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보고 싱긋 웃을 수 있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죠. 네.
의외로 근데 제가 논란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거 나내 얘기 나 왜 없냐? 이거 아니 나는 있는데 왜 실명이 안 나? 실명으로 안 나오고 누구는 실명이고 예 그런 것 가지고 약간 소란이 있지 않을까. 예. 이 실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뭐 일단 동네 네, 그 일테면 쭈님의 또 아버님이 굉장히 거다 이 모든 네. 스토리의 시작점인데 왜 쭈님의 이름은 EBS에서 나왔잖아요. 네, EBS에서 나왔죠. 우리 사진도 네. 나왔고. 네. 아무튼 그렇죠. 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런 게 소소한 뭐 그런 소소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무슨 얘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의 선물이에요. 네. 예전에 비슷한 게 EBS의 그 동네 책방 그 프로그램에서 용서점이 나왔을 때 그 용서점의 멤버들이 파티였거든요 거의. 축제였어 축제. 네. 야 용서점이 나온다니 이러면서 막 되게 다 같이 막 괜히 행인으로 지나가고 막 괜히 뭔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거 있었다고 하면 네. 책 출간도 비슷해요. 음.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담긴 용서점의 책이 네. 책으로 나오다니 네. 이러면서 이제 다들 굉장히 기뻐하고 여러 권 사가지고 선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동네 이웃들한테는 어떤 그런 선물이 돼서 그 네. 자체로 참 기쁜 경험이었죠.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동네 책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되게 따뜻하고 좋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옛날 영화라서 모르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부간메일이라고 이거네. 그 맥라이언하고 그렇죠. 톰 행크스랑 톰 행크스하고 나왔던 그게 책방 그쵸.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맥라이언이 동네 그 무슨 유구한 어, 네, 아동 서점이죠. 뭐 모퉁이 서점 이런 네. 작은 서점 아동 서점을 북 하고 어라운드 있고 코너인가요? 뭐 아무튼 예 뭐, 맞아 네. 어라운드 코너 뭐 네, 그런 제목의 대형 그 서점 박스가 있죠. 서점하고 네. 그죠 박스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해서 막 그 서점이 그 큰 서점이 들어오면서 막 문을 닫게 되고 거기선 이제 로맨스로 그걸 승화를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에서 느끼는 되게 쓸쓸하고 슬프고 뭔가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나 막 이렇게 뭔가 소소하고 막 크게 힘이 있고 이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되나 막 이런 뭔가 정서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들어가시는 그런 책방이더라고요. 가서 막 용님하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책방이 그냥 동네에 있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평들이 나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용님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장범준 노래가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다고. 없는 책방에 대한 추억. 네, 없는 책방에 첫사랑 조작 저는 노래죠. 사실 책방 추억 없는데. 네, 사실은 동네 책방은 문제집 팔고 네. 뭐 동화전가 팔고 진짜 막 읽을만한 책은 맞아. 진짜 손에 꼽는 맞아. 그냥 진짜 막 어거지로 막 그 한 칸에 겨우 채워놓고 있으면 제가 그 중에서 막 겨우 쓸만한 거 찾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영품문고 가서 그냥 역시 대형 손주 맞아 책이 없어서. 역시 대형 손주가 짱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용서점이 저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용서점 가면 뭐 지난번에도 저랑 언박싱 찍었지만 언박싱 찍으려 하던 와중에 애가 막 뭐죠 그때 갑자기 문 열고 나서 막 아저씨 막 갑자기 막 어디 다쳤어 막 이러고 막 나의 없는 추억 막 내가 소정 아저씨한테 뭐 다쳐서 가면 막 아저씨가 뭐 다쳤냐고 해주고 막 너에겐 이 책이 좋을 것 같구나 아이야 막 이런 이 역북동 주민들은 그런 경험이 가능한 실제로 가능한 거고 저한테는 없는 상상력이 부여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제가 슬기로운 독서 생활 할 때쯤에 용서점을 소개할 때 아마 행사들을 주로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막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용서점에서 서서히 모임들 이것도 하고.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한 1년 보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써용 필사해용 과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기초 모임이라고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쭉 꾸준히 하는 모임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써용 모임을 하는데 그 멤버들이 이제 글을 쓰고 저희는 1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거든요. 쓴 글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나같이
용서점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1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년 6월에 용서점에 처음 와서 글쓰기 모임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새 1년이 지난 거예요. 52주의 시간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야. 같이 모여서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거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약간 저도 되게 울컥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책을 파는 상업적인 공간을 만든 건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일종의 이 용서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 뭔가 로켓처럼 달려가기만 했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야.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앞에서는 좀 민망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진심 어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꾸준한 게 장땡이다. 그러니까 용서점이 뭐 특출난 게 없이 특별히 뭐 아주 뭐 뛰어난 게 없더라도 뭐 주인도 별 볼 일 없고 뭐 특별히 뭐 책이 잘 꽂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문 닫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그 공간을 동네에서 유지만 해도 사실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용님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그쵸. 스토리텔링 능력이 거의 뭐 레벨 90 찍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월세는 괜찮나요? 지속 가능한가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 용서점이 이 용서점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잘 됐어요. 작년 작 말에 왜냐면 동네 책방 그 EBS 방송 찍고 그 다음에 네. 완전 이제 또 알려져가지고 사람들 막 찾아오고 네. 모임들이 만든 모임이 다 찼어요. 그리고 이제 유료 모임, 네. 회비 막 좀 회비 많이 받는 모임도 만들어서 또 다 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용서점 이제 돈 좀 벌자라고 하는 딱 그때 코로나 코로나 터졌어요.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월 원래 1월까지 저희가 모임을 진행하다가 2월 딱 시작하면서 모임을 못 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못한 게 6월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사실 용서점은 이제 모임이라는 형태를 기반에 두고 했던 공간이라서 타격이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버티고자 타개하고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용서점의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죠. 책을 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 도달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이게 책이 나왔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급격하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네, 현실은 현실이다. 네. 아니 그래도 뭔가 저는 뭔가 바뀌셨네요. 그래도 용님께서 뭔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그 슬독의 네아네르타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책도 내셨고 뭔가 사은품을 제공해 주시니 지금 좋지 갑자기 않겠습니까? 갑자기 아니 방송에 선물을 몇 개를 거는 매주 한 개씩. 네. 저는 드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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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것도 이걸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뭐 한 세 권 해줄 수 있나요? 어머나. 베프 찬스? 하시죠 뭐. 네. 아니 대신에 용님께서 야. 직접 뽑으시면 됩니다. 나도 내가 사서 줘야 돼. 저에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이벤트 책은 제가 사서 드릴게요. 네. 뭐 아까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저 책에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동네 책방에 등장하는 그 저희 가족은 그 동네 책방을 그렇죠. 모여서 봤었어요. 그때 모여서 봤었는데 그 거기 등장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시기 모든 때문에 이야기가 알파죠. 네. 사실 근데 그게 약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도 글이 쓰여 있긴 한데 저희 집안에 그 아버지 책은 되게 애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아버지가 그죠. 그거를 살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식들에게 저는 사실 학원도 잘 못 다녔으니까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버지 어쨌든 필생의 목적이셨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쨌든 근데 제가 뭐 사실 저도 그때 아버지랑 그런 얘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가 되게 기뻐했던 건 제가 기억나요. 그 사점 잘 됐다. 그리고 아까 그 동네 책방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실제로 동네에 자그마한 책방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카운터 하나 있고 한 2평,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책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주인 아저씨는 거기 카운터에만 이렇게 서 있을 정도 공간밖에 없는 책방들이 한 2-3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책을 사는 문화가 있어서 거기서 사랑방 같은 거예요. 거기 서서 이렇게 한두 마디씩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책방이 정말 없어요. 없는데 일단 온라인 책방 자체가 그냥 거의 뭐 그쵸. 사라져가는 추세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오프라인. 그쵸 아,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용서점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봤잖아요. 용서점이 네. 저희 더운동 있을 때부터 그걸 봤는데 이제 역곡동에서도 그런 모습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기뻐할 만한 네, 그렇죠.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용서점 지금까지 좋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지인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좀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감격적인 그 마음이 있네요. 저희가 그 용서점 처음 시작할 때 그 책 가져올 때 그러네, 2만 권 중에 2천 권을 골랐는데 음. 그게 여기 찬님하고 쭈님하고 셋이서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셋이서 그때 역사적인 책더미에서 그거다. 이렇게 막 책들이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진짜 그거 다 검색했거든요. 맞아요. 네. 좀 감흥을 깨기 위해서라면은 제가 그 중에서 진짜 희귀한 거 이를테면은 막 조세 씨의 침묵의 뿌리 1쇄라든지 막 이성복 씨 1쇄 막 온갖 희귀물 가져서 진짜 저는 막 거의 무슨 사금 캐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님한테 바쳤는데 용님이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오픈 이벤트. 오픈 이벤트 아니 그때 무슨 행사 그 네. 오픈 기념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몇 개 걸었어요. 그거 차라리 주려면 날 주지 그거 한 권이라도 그러니까 1세는 진짜 뭐 그거 힘든 책들이었는데 그거 한권 하면 막 30만 원도 넘는 건데 막 근데 받은 사람이 몰라. 아 몰라 그거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그게 너무 약간 그치 아는 분이 받았으면 아는 분이 아니라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막 이성복 그거 그때 뭐 구르는 돌을 네 맞아요. 예. 가장 많이 팔린 거 1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1세 컬렉션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샤님을 아니까는 그렇게 권해주셨던 건데. 제가 그 속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 꾹꾹 참고 네. 용님한테 했는데 그거를 사은품을 그냥 풀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저 같으면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여전히 몇 개 좀 좋은 거 귀중한 거 갖고 계시다고. 아 그래요? 사실 이거 이 얘기 계속해도 되는 거였네. 네. 그 아버님 컬렉션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방송에도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아버님께 받았던 책들 중에 제가 이거는 판매하지 않을 책들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 친필 서명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나가고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책 좀 자기 달라고. 자기 가보로 삼고 싶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그렇죠. 컬렉션들이 좋은 책들을 어르신께서 많이 갖고 계셨죠.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컬렉션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컬렉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 네. 근데 김대중 친필 컬렉션은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법적 분쟁 가서 본 거예요. 아니 법정으로 이거 분쟁이 안 되죠. 네, 넘겼기 때문에 소유가 뭐 네.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싸게 팔 수는 있어도 네. 아무튼 네. 되게 이게 이렇게 가나요, 근데? 아니 용서점 책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내용에 대한거나 뭔가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추억팔이 같은 게 이렇게 갈 줄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내용 얘기도 해주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니 아름다운 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아, 이런 게 다 지금 그 한 책에 녹아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데 원래 그 에피소드가 그게 한 서점에서 그렇게 많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 그것도 신기했어. 네. 이걸 정말 이렇게. 그 사실 실제는 훨씬 더 많죠. 진짜 못 넣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책 쓸 때 제가 너무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넣어야 될 거를 못 넣은 것도 있고 책 쓰는 과정 중에 계속 또 생긴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쓴 이야기에 진행된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고 각 사람이 사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맞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요. 네. 근데 용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어쨌든 이 공간에 오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 거지 없는 게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 실례로 이 포도 할머니라고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음. 그때 이제 책 쓸 때 76세였던 할머니 계시거든요. 음. 이제 할머니가 용서점 와서 모임 와서 필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뭘 하시냐면 이제 자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이분이 원래 글씨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한 1년 가까이 필사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세 기억이 있는 7세 때부터 지금 자기 이야기를 쓰거든요. 벌써 22세까지 썼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계속 또 이어지는 거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좋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카드 되나요? 됩니다. 예.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책 사는데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소고기 소고기. 사는데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정말 치킨기에서 분노하잖아요. 항상 치느님 하더니 결국 음. 소고기 사 먹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뭔가 많이 생기면은 못 네. 먹던 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좀 저도 요새 이제 생각해봤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책을 안 사는 건 사실 너무 익숙해요. 서점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점을 가지 않는데 책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개별적으로 정말 책을 좋아하는 극소수의 어떤 매니아들. 아니면 일정 기간 책을 사는 게 이제 몸에 배인 거죠.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프로를 가리지 않고. 예, 이미 독자인 사람들, 네. 그죠? 그래서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용서점 손님들이 책을 사게 되는 거는 원래 책을 샀던 사람이라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책 안 보던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네. 용서점에 와, 자꾸 와. 네. 자꾸 또 그렇죠. 와. 그게 그런 체험이 중요하죠. 그러다가 미안해, 책 한 번 사. 음. 읽어봤는데 재밌어, 또 사. 주인이 재밌다고 하니까 또 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책을 읽는 사람이 서점에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점에 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책을 사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책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쵸. 장소인 거죠. 그쵸. 일종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음. 기회의 장소 같은 거예요. 네, 저희 이렇게 저자분 모시고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방송 듣고 공유해 주시거나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골라서 3분 책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감상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아 잠깐만요. 그리고 또 갑자기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네. 498명이더라고요. 오. 우와. 치면 499명이에요. 아 9명이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혹시 한 명이 취소한 건가? 야,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 따님이 뒤에 2마디밖에 안 나왔는데 뒤에 아니 좀 다시 절실해서 할게요, 다시. 절실해서 아니 절실해서 예 주변에 진짜 한 두세 분만 추천해 주시면은 500명이 되니까 이미 오게 됐네. 500명이에요?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럼 뭐 감사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